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와, 반가운 얼굴도 많습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겠죠, 그죠? 살아있네. 네. 공부 잘 하셨어요, 그동안에? 상법 안 했죠? 못 했죠? 그거 알아. 얼굴에 벌써 쓰여있어. 상법 안 했으니까 어떻게 좀 책임져 주세요. 지금 그러고 있어. 다른 과목 때문에 잘 안 되죠, 그죠? 근데 또 하면 돼요. 또 하면 되고, 지금 이제 집중 강의 한번 남았고, 또 뭐 남았어요? 객관식 남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4번 더 볼 수 있잖아. 그럼 합격하는 거지 뭐. 그죠? 상법 때문에 떨어질 일은 없습니다.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날이니까 여러분하고 뭘 할 거냐면 OT를 좀 해볼게요. OT를 간단하게 좀 하고 또 처음 오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처음 이렇게 오신 분도 하니까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집중 강의죠. 원래 이제 기본 강의가 끝나고 집중 강의, 그 다음에 문제집 강의, 마지막에 이제 전범위 모의고사 뭐 이렇게 하는데 올해는 아마 전범위 모의고사는 좀 안 하는 것 같아요. 안 하고 문제집 강의를 좀 더 늘려가지고 좀 상세하게 해달라고 하고 오히려 전범위 전국 모의고사 비슷한 거 있죠. 그거를 한 1, 2회 더 늘린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상관은 없어요. 그 대신 여러분들은 전국 모의고사나 전범위는 꼭 참석을 하세요. 왜냐하면 내가 공부를 많이 했다는 건 아무 의미가 없고요. 객관화돼야 돼요. 내 실력이 객관화돼야 되지. 혼자서 집에서 다 맞췄네 그러고 누워갖고 다 보면서 다 맞췄어. 아무 의미 없어요. 정말 다 까놓고 있죠. 이렇게 해서 했을 때 50점 나왔으면 그게 내 실력이야. 그리고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쌓이는 게 있지. 혼자 자기 만족은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비판을 받으셔야 돼요. 비판받고, 비판이 아니야, 그죠? 점수가 적게 나왔을 때 자기 지위를 확인하셔야 된다. 뭐 그런 걸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집중 강의 가보는데, OT를 좀 하는데, 뭐, 했던 얘기들입니다. 요거 이제 자료를 내드렸기 때문에, 이건 간단히 좀 할게요. 다 이제 본 것들이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추세만 좀 말씀을 드린다면, 처음 오시는 분들은 아마 기본 강의 안 듣고 이거 들으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아마 기본서를 같이 따라가야 될 상황인데 그걸 좀 제가 배려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상법 특징은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험 전략인데 지난번에 우리 기본 강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추세가 지금 보험법은 계속 5개씩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해상법하고 어음수표법이 한 문제씩 나왔단 말이에요. 좀 줄어들면서. 근데 이게 올해도 그럴 건지가 사실은 미지수예요. 더 여기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또 이게 한 2-3문제 더 나올 수도 있어요. 알 수는 없어요. 만약에 한 문제씩 또 계속 나온다 하면 아마 그런 추세로 가기 때문에 좀 중요도를 덜 줘도 상관없겠지만 아직까지는 봐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한다. 그죠? 그런데 제가 이번에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그 카톡방에 제가 어음수표 강의하고 있잖아요. 듣는 사람 손 들어봐. 안 듣네. 잘 찍어놔서 들어 지금. 알겠죠? 상세하게 잘 해놨습니다. 상세하게 잘 해놨기 때문에 그걸 들으세요. 알겠죠? 심심할 때 한 20분씩 30분씩 들으시면 짬짬이 있죠? 해결돼요. 어음수표가. 앉아서 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요책으로 하니까. 그래서 이번 강의 때부터 어떻게 할 거냐면 어음수표법을 해보니까 보통 한 2, 3회를 잡아먹어요, 솔직히. 양이 많아요, 그죠? 그럼 본 수업에서 사실 회사법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거기에 마음이 부담이 가다 보니까 회사법도 좀 덜 해주는 부분도 있고 좀 그래요. 양심에 손을 놓고 좀 얘기를 하는데 그냥 슬쩍슬쩍 넘어간 거 좀 있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 못 느끼잖아요, 그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더 해주고자 해서 어음수표는 카톡방에 유튜브에 올려놔 있는 그죠? 그거를 여러분이 듣는 걸로 하고 잘 찍어놨으니까 듣는 거 신경 써서 제가 차분히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서 한 2회분 잡히는 내용들을 회사법에 있죠. 더 투자를 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요 집중 강의 때는 어음수표법 안 합니다. 알겠죠? 안 하고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어음수표 강의를 들으시면 된다. 지금부터 오늘 가서 들으세요. 알겠죠? 상법 시작했으니까 오늘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잘해놨는지. 그죠? 좋다고 해요. 특히 변호사라는 애들이 너무 좋대요. 변호사 애들이 너무, 왜냐하면 다 날아가면서 뭐 한 1, 2회 정도 뭐 끝내버리는데 차근히 이제 전체를 이제 훑어주니까 자기네들이 이제 이해하고 좋다고 하니까
법무사 하시는 분들도 지방에 계신 분들 너무 좋다고 하는데 여러분 들어보세요. 됐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다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출제 경향 이런 것들은 여러분 보시면 돼요. 뭐 뜬구름 잡는 얘기입니다. 그죠? 뜬구름 잡는 얘기고 내가 실력이 올라야 되는 거지 뭐 추세 아무리 분석해봐도 뭐해? 소용없어. 내가 알아야 되지. 예,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 그죠? 수험 전략 이거 다 폼이에요. 알겠지? 폼으로 구색 맞추려고 해놓은 거니까 보시면 돼요. 수험 전략은 뭐 이런 건 참고할 만하죠. 조문 판례만 수험 대상이다. 그죠? 조문 판례만 수험 대상이고 우리 이제 법원직하고 법무사는 판례가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와요. 거의 한 뭐 50대 50으로 나오는데 회계사 시험은요. 우리끼리 얘기해도 상관없겠죠. 제가 출제위원을 들어갔었거든요. 갔는데 가이드라인 나오는데 판례는 20% 안에서 정말 중요한 것만 돌아가면서 내달라. 그래서 거의 판례는 거기는 있죠. 가보면 거의 없어요. 없고 조문 문제야. 회계사는 조문 문제야. 조문만 잘하면 돼. 근데 조문을 잘해야 되는데 조문을 이제 우리가 꼬아서 내죠. 꼬아서 내서 하도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평균이 막 90점, 80점이 넘어가니까 커트라인 점수가 넘어가니까 이제는 그러면 사례를 꼭 한두 문제씩 내달래요. 그래가지고 좀 변별력이 내달라고 해서 사례 문제 들어가고 있어요. 하여튼 그런 추세인데 이 법무사나 법원직은 단순해.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가? 단순 무식해. 그러면 안 되지.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뜻이 아니고 시험 그 출제 기관이 그렇다는 거예요. 단순 무식. 무조건 판례 아니면 어때요? 조문 그냥 배열하는 거. 그걸 못 맞추면 안 돼. 회계사는 그걸 꼬아요. 조문을 여기저기 있는 거 갖다 모아서 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고 지엽적인 것도 이렇게 막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조문 판례니까 시험 점수 안 나오는 것은 미안한 얘기지만 공부를 안 했다. 알겠죠?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책도 문제가 아니고 강사도 문제가 아니고 출제 기간도 문제가 아니야. 여러분이 문제야. 공부를 안 한 거 알겠죠? 하셔야 된다. 오늘 좀 첫날이니까 잔소리 좀 하겠습니다. 공부를 해야 된다. 뭐 이유 관계없어. 나는 민법 때문에 밀려서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안 한 거잖아. 어쩔 수 없어. 해야 된다. 그죠? 해야만이 합격할 수 있다. 자,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범위를 확정하고 기출 문제는 꼭 봐야 된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공부 양은 늘리면 안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절대로 욕심내면 안 돼요. 공부도 많이 안 하면서 어때요? 다 맞으려고 그래. 공부도 많이 안 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상한 거는 잘 물어봐. 근데 시험에 나올 건 정작 잘 모르고 점수가 안 나와. 소용없어요. 소용없어. 여러분들은 만약에 100점 만점을 생각한다면 90점만 맞으면 돼. 80점 맞으면 돼. 그러면 어때요? 20점을 날려도 상관없거든요. 그런데 그 20점에 목숨을 걸고 있어. 80점 좀 딴 데서 놀고 있는데. 이렇게 공부하는 건 정말 안 돼요. 민법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그래서 나올 것 계속 공부해야 돼. 나올 거. 나올 걸 확실히 공부를 해야 돼. 그거는 뭐죠? 기출문제와 정말 중요하다는 그 판례는 다 암겨놓는 거죠. 나머지 제가 말씀드리면 제 책에 있는 거 이외에는 보지 마세요. 나왔다 하더라도 틀렸다 하더라도 그냥 무시해 버리세요. 그거 안 나와요. 알겠죠? 설령 나온다 하더라도 틀리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도 다 못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범위와 그 다음에 새로운 것은 찾지 마세요. 알겠죠? 그렇게 꼭 말씀을 드립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수험 전략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좋은 말 다 써놨어요. 써놨는데 이 복습 방법하고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질문을 많이 와서 카톡방에 개인 카톡으로 많이 와. 밤에 이제 12시 되면 제가 늦게 자는 거 아는가 봐. 1시 돼도 딱 보내. 교수님 개인톡으로 해. 당구나 어떻게 해요? 당구나가 제일 많아서 질문이. 지금 죽겠어요. 이거 뭐 책이 교수님 왜 3권씩 만들어 놓고 나보고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막 그러는 거야. 따져요. 근데 책은 기본적으로 3권 있어야 돼. 왜 그러냐면 그 공부를 이렇게 책이 많은 게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진 이유는 저도 한 권만 주면 좋죠. 사실 기본서 하나만 계속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사람이 희한한 게 공부 이제 그 학습 방법론에 나오는데 하나만 가지고 공부를 하면은 효율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걸 계속 보잖아요. 내가 아는 것 같잖아요. 착시 효과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OX도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문제집도 해보면서 똑같은 내용이지만 다른 방향에서 계속 해보게 되면 그 착시 효과가 깨져갖고 내가 몰랐던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문제집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OX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뭔가 지금 마음이 급하니까 하나에 막 뭉쳐가지고 하나 막 이것만 가지고 가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거야. 그 이제 뭐 마음은 알겠는데, 그런 건 조금 이제 급한 마음은 알겠지만 처음 공부하시는 그럴 필요가 없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결론을 말씀드리면 처음 하시는 분들은 단권화에 목숨을 걸 거 하나도 없어요. 어차피 80% 모르는데 단권화하고 뭐 할 건데? 지금 여기 있는 80%도 모르는데 뭘 단권화해? 그죠? 단권화 욕심 내지 마시고 일단 많이 견체를 보는 거예요. 보고 문제집도 문제집대로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좋은 판례대로 한번 이렇게 해보는 그건 뭐냐면 풀어보라는 이유는 뭐냐면 다른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굉장히 나중에 되면 효과 있게 내 것이 많아져요. 새롭게 많이 다르게 알다 보면 기본서 볼 때는 분명히 이해했다고 생각했는데 문제 보면 틀리거든요. 그럼 내가 모른다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 보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구나라고 느끼면서 확실히 깨져버리거든요. 이렇게 해서 효율적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단권할 필요 없이 부분적이든 어디든 간에 전부 다 공부해야 될 부분이니까 그냥 풀어보는 거야. 풀어보고 몇 번 하다 보면 어때요? 공부 한 1년 정도? 뭐 한 1년 하다 보면 어때요? 이제는 감이 생겨요. 그리고 또 나 자산이 생겨요. 내가 아는 게 좀 많아진 거야. 100을 해야 되는데 70을 좀 알게 됐어. 그럼 어때요? 그때부터는 내가 하나를 해갖고 통일해갖고 내가 좀 이렇게 정리해야 됐다는 느낌이 들면서 효율적인 단권화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처음부터 단권화 시키면요. 전부 갖다 다 집어넣어야 돼. 여기도 모르는 거 집어넣어. 어떤 학생들은 보면 그래요. 자꾸 변호사 얘기 좀 이야기하는데 변호사 학생들이 또 상법을 거의 잘 안 하거든요. 배점은 있는데 하여튼간 좀 많이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실력이 엄청 없는데 단권화를 했는데 가보니까 똑같은 내용을 계속 써놨어. 그건 뭔 말이에요?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냥 갖다 물리적인 단권화. 무슨 말인지요? 물리적인 단권화야. 아무 의미 없어요.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한 1, 2년 되신 분들은 단권화 할 필요가 있어요. 단권화라기보다도 그냥 내가 마지막에 정리할 거면 한다 생각해서 하면 되는데 그거는 뭘 해도 상관없어요. 좀 된 사람들은 문제집을 하든 뭘 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무슨 책을 할까요?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기본서를 좋은 방법은 처음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기본서를 갖고 단권화하세요. 단권화가 아니라 그냥 그걸로 갖고 보는 거야. 보면서 중요한 거 제가 이번에 하면서 표시해 줄 테니까 그걸 보면서 그걸 내가 아느냐 모르냐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 알겠죠? 단권화 부분은 그렇게 여러분 좀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책에 대한 어떤 물리적 단권화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다. 왜? 내가 여기 단권화 다 해드렸어요. 이걸 하든지 조문 판례를 하든지 하나만 갖고 가시면 돼요. 근데 문제집으로 단권화하는 건 사실 권하지 않습니다. 그건 이삭죽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빠진 게 많아요. 문제집으로 다 문제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걸 하거나 아니면 공부 한 이제 2, 3년 하신 분들은 지금 이제 몇 년 하신 분들은 요걸 하더라고 보니까 그분들은 요걸로만 해도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걸 자꾸 가지고 표시하고 단권하기보다도 이렇게 체킹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넘어가겠습니다. 잔소리 길었죠. 기본 강의 끝났고 이제 집중 강의 들어죠. 이제 문제 해설까지 하면 사실 이제 제가 해주는 거 강의 듣는 것만 해도 3번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복습을 혹시라도 이제부터는 복습이 완결돼야 돼요. 집중 강의 때는 있죠. 밤을 새서라도 이제 복습을 해야 됩니다. 핑계 대면 안 돼. 졸려서 안 돼요. 알겠죠? 이제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좀 빠뜨리는 부분이 좀 있다 하더라도 쭉 따라오면서 최소 80% 정도는 복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힘도 생기고 나중에 문제집 풀 때 있죠. 자신감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서 실력이 확 올라가요. 여러분 막연하게 안 올라가는 것 같잖아요. 실력이요. 정말로 계단식으로 실력이 올라가거든요. 이게 시험이. 그 뭐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육학적 분석해 놓은 거예요. 실력 올라갈 때 그냥 이렇게 막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정체돼 가지고 지루하게 올라간대요. 갔다가 뭐가 타는 순간 되면 탁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다 또 이렇게 하다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꾸준히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복습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한번 하는 걸 하고 문제 해설은 나중에 또 설명하도록 하고요. 자, 목표는 뭐 여러분에게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조금 이제 오음수표를 좀 빼고 나니까 마음이 좀 편해져서 여러분이 좀 많이 좀 짚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여기 2조판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2조판. 2조 판서 아니야, 알겠죠? 2조 판서 아닙니다, 이거. 이론 전문 판례, 알겠죠? 2조판. 요즘 줄여서 많이 쓰잖아요, 그죠? 2조판은 어쨌거나 이론 다 필요 없고, 전문 판례를 해드리는데, 3개를 다 해주려고 그래요. 다 해줄 건데, 우리 저기 PPT 자료 있죠, 그죠? 서브노트 자료 가져오시고요. 그 다음에 기본서 하시던 거 가져오시고요. 조문 판례를 가져오십시오. 가져오시면 제가 순서를 어떻게 할 거냐면 PPT로 제가 중요한 걸 딱 짚으면서 한번 해줄 거예요. 그래서 PPT를 제가 안 바꿨어요. 기본 했던 그대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는 바꾸면 안 돼요. 그리고 제가 지금 요걸 줄여가지고 아주 이쁘게 얇게 지금 만들고 있는데 여러분한테는 막 누가 빨리 달래요. 지금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 내년에 이제 한 학생들 줄 건데 지금은 있는 게 중요해. 내가 눈에 익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요 PPT 자료를 가지고 다시 짚어드릴 거예요. 중요한 거 짚어드리면서 가고 기본서에 가서 다시 이게 이겁니다라고 제가 별표를 쳐줄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읽어야 될 것들은 체킹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거는 계속 출제되는 지문이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렇게 별표를 해드릴 겁니다. 그걸 봐주시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지만 또 이렇게 다르게 한번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세 번째는 조문 판례 있죠. 거기에서 아는 거 쉬운 것들은 다 넘어가고 중요한 것들 짚어주고 조문을 같이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3회독이 되는 거예요. 3회독. 이래도 떨어지면 안 돼. 난 책임 없어요. 알겠죠?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죠? 최선을 다해서 빠르게 좀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서도 스크린하고 다 해주겠습니다. 계속 반복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문제집 할 때도 제가 웬만하면 빨리 좀 해가지고 어떤 하나 정도는 이제 조문 판례든지 아니면 뭐 기본서든지 한번 훑으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면 할까 생각 중입니다. 알겠죠? 도움이 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됐고요. 이제 이 정도면 된 것 같아. 뭐 그 다음에 조문 판례 이렇게 해결하겠습니다. 그리고 PPT 자료 기본서 조문 판례로 내용을 해설한다. 됐죠? 혹시 처음 온 학생들 여기 질문 알겠죠? 단톡방에 학생들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요. 300명, 350명 됐나요? 뭐 들어갔다 나갔다 해. 뭐 며칠 있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긴 하는데 궁금하면 또 들어와. 막 그래서 이제 인원수가 한 350명 됐어요. 근데 하여튼 간에 뭐 도움받았다고 하는 그 분들이 문자를 많이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활용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제가 도움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질문도 너무 이쁘게 잘해요. 잘하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활용을 잘 하시도록 하고요. 거기 단톡방에서는 이번에 이제 어음수표가 끝나면 조문 판례를 또 이걸 복습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한 20분씩 이제 계속 3월부터 해서 쭉 한번 들어갈 테니까 심심할 때마다 왔다 갈 때마다 또 들으세요. 또 반복하는 거야. 짬짬이 공부를 해야 돼. 알겠죠? 짬짬이. 그래 해야지만 아니면 시간이 잘 안 나와요. 그걸 하고 그거 끝나고 나면 이제 판례를 있죠. 작년 판례하고 올해 판례를 또 다시 한번 스크린 해드리고 할 테니까 그걸 꼭 좀 활용하세요. 보니까 어음수표를 안 들었다. 이거 참 배신감 느끼는데. 그럼 거기 들어와서 200명씩 듣는 사람들은 누구야? 유튜브에 그 듣는 사람 다 저한테 찍히거든요. 아, 그렇구나. 거기에 200몇 명씩 들어요. 돌아보시면 그 접속에 듣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여기 있는 분들은 아니었네, 그죠? 어쨌거나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됐습니다. 유튜브에 들어오시고 유튜브 들어오면 구독, 좋아요. 알죠? 기분 좋거든. 구독해주고. 그 좋은 게 뭐냐면 구독해 놓으면 어때요? 여러분한테 가는 거야, 그게. 제가 올리면 어때요? 그쪽으로 구글에서 이쪽 보내줍니다, 그쪽으로. 이 사람이 좋아하는 게 이거구나 생각해서. 알잖아요. 구독해 놓으면 이 사람이 좋아하는 영상 이거네 해갖고 요거 올라오면, 제거 올라오면 어때요? 여러분이 만약 유튜브 이게 좀 클릭하면 거기 뜨도록 돼 있거든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야 돼요. 그래서 1000명 가야 돼, 지금. 700명 가까이 오고 있는데 1000명 가야 되죠. 1000명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도록 하고 영상은 됐습니다. 됐고 첫날은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해를 좀 해주세요. 첫날은 잔소리 좀 해요. 좀 하고 그 다음에 교재는 조문 판례, 객관식, 상법 강의 하여튼 엄청나게 제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도움이 되도록 지금 책을 만들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문 판례도 심려를 기울여 봤어요. 조문 판례집은 이제 법원직하고 법무사를 통합해서 했는데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왜냐하면 법원직에는 나왔던 지문들이요. 굉장히 기본적이면서 아주 중요한 예리한 지문들이 많아요. 짧지만. 그걸 맞춤을 해서 있죠. 상법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지문들이 많이 출제가 돼요. 그게 많기 때문에 꼭 풀어보셔야 돼요.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좀 긴 판례들은 법무사에서 나오니까 보시고 또 서로 교차해서 막 나오니까 됐습니다. 그렇게 보도록 하고 뭐 자료는 뭐 여러분에게 배포를 했습니다. 혹시 노트 PPT가 없으면 여기 얘기하시면 출력을 해서 줄 거니까 학원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신 판례야 뭐 여러분 어차피 카톡 방어 할 거니까 자료를 드릴 거고 집중 강의 설명서가 됐다. 넘어갑니다. 교재는 이렇게 법무사는 요거 세 가지다. 더 안 만들어 걱정하지 마. 더 안 만들면 알겠죠? 만들 수도 없고 더 안 만들고 요걸 요래 번갈아 가면서 하시는데 뭐 알아서 하십시오. 부담되면은 뭐 한두 개 사고 하시든지 내가 볼 때는 참 사라고는 할 수는 없고 알아서 하세요. 필요한 다 어떤 초점은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 넘어갑니다. 저도 웬만하면 책을 적게 만들고 싶은데 그 다음에 강의 계획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4회인데 이 회사법을 한 2회를 추가를 하거나 해서 좀 늘려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됐고요. 강의 계획표도 보시면 됩니다. 그거 다 적혀 있기 때문에 보면 되고요. 시간도 그런데 시간은 이렇게 할게요. 목요일날 금요일 토요일인데 제가 목요일 날은 로스쿨 강의가 잡혀 있어요. 학교 강의가 좀 잡혀 있어 갖고 수요일 날은 이제 그 민법 교수님하고 좀 바꿨으니까 수요일 날 상법하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해서 끝나는 걸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부족하거나 시간이 조정될 게 있으면 뭐 한 번 정도 있을 거나 아니면 제가 철저하게 좀 지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진도가 있기 때문에 진도는 마무리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요. 자, 고생했으니까 커피 한잔하고 합시죠. 한 잔 다 드시고 시작합니다. 줬어요. 자,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어떤 수준을 할 거냐면 PPT 노트 먼저 펼치세요. 지난번에는 교재를 먼저 보고 PPT를 봤잖아요. 이제 거꾸로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PPT를 보면서 중요한 거를 짚고 그 다음에 기본서를 짚고 그 다음에 조문 판례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좀 빠르게 이제는 집중 강의니까 조금 안다는 전제 하에서 여러분들을 좀 높이 평가해서 많이 안다고 너무 많이 안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조금 안다고 생각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법 개관. 자, 지금부터 여러분이 기본 했던 내용 있죠. 똑같은 얘기를 할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알아먹어야 돼요. 근데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몰라. 그러면 안 돼. 이제 갈수록 어때요? 이제 듣기 싫어.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 뭐야, 똑같은 얘기 또 해? 이래야 돼요. 그래서 문제 풀 때 되면 어때요? 정말 짜증나. 그러면 안 되죠. 이렇게 돼야 돼. 그건 많이 안다는 거야. 많이 듣고 이제 안다는 거죠. 그럼 시험장에 가면 어때요? 짜증나게 잘 풀려. 알겠죠?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는 계속 반복이다. 지금 알겠죠? 계속 반복인 거 새로운 거 들어오면 안 돼. 무조건 계속 반복 똑같은 얘기 할 겁니다. 자, 됐어요. 이제 상법은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민법에 대한 특별법이기 때문에 민법에 대한 감은 항상 갖고 있어야 된다. 상법에서 해결 안 되는 건 전부 민법으로 가야 된다. 다른 것을 항상 전제를 깔고 있어야 된다. 알겠죠? 그래서 특별법이다. 특별법인데 어떤 특별법이냐? 주체와 대상에 대한 특별하다. 그죠? 주체는 뭐죠? 민법은 일반 사람이죠. 상법은 뭐죠? 상인들. 그렇죠? 또 대상은 뭡니까? 민법은 법률행위야. 굉장히 폭넓죠. 그죠? 법률행위지만 상법은 어때요? 상행위로 좁혀져 있는 거죠. 이게 바로 특별법입니다. 하나의 특별법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렇게 알아두시고 특히 이제 특별법으로 문제가 된다면 회사법이나 다른 법은 큰 문제가 안 돼요. 안 되는데 상총에서의 우리가 좀 민법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좀 있다고 했죠, 여러분? 그게 이제 상행위 특칙 있죠. 상행위 특칙. 특히 상사매매 특칙이 있죠. 이런 것들 여러분이 꼭 알아둬야 됩니다. 시험에 꼭 나오는 거니까 그것만 좀 알아두면 돼요. 근데 여러분 뭐 우리 이제 학교에서 강의하거나 이제 할 때는 민법을 모르는 학생들 강의를 하기도 하고 특히 회계사 강의할 때는 학생들이 아무 생각이 없어요. 민법 그러면 그게 먹는 거예요, 이게. 새로 나온 고기입니까? 새로 나온 과자입니까? 그래요. 그죠? 민법, 그죠? 근데 그 정도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를 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민법이 돼 있잖아. 그러니까는 민법의 특별한 내용을 설명하면 알아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굉장히 유리하고 좋은 어떤 그런 환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상인, 상행위, 회사, 보험 회상이 있는데 어음수표는 제가 특강으로 유튜브 특강으로 진행한다. 그리고 보험 회상. 보험도 이번에는 조금 더 상세하게 좀 해주겠습니다. 보험이 자꾸 나오니까 보니까 선택형으로 근데 실무에 가서는요 보험이 굉장히 활용도가 지금 높고요 보험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졌습니다. 정말로 세계에서도 우리 대한민국 보험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졌어요. 특히 보험 중개사도 지금 굉장히 역할이 강화됐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보험 사건이 많이 있어요.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변호사들도 보험 쪽에 굉장히 많이 몰려와서 우리 보험법 학회가 제가 저기 이사로 있는데 거기 변호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와요. 학술대학교 있죠. 그냥 삐죽삐죽 참석하러 와요. 뭐 하냐면 여기 와서 이제 교수님도 만나고 보험에 대한 어떤 그런 흐름이라든지 판단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배우러 온단 말이죠. 하여튼 그래서 보험이 중요하긴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감을 잡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이 정도 하고. 자, 그러면 이제 상법 총칙 가보는데 총칙의 서론에는 시험에 나올 게 뭐가 있을까요? 딱 하나 있습니다. 그죠? 딱 하나. 떠올라야 돼, 이제 여러분하고 떠올리는 연습을 해야 돼요. 서론에 나올 게 뭐, 의가 나오겠습니까? 이념이 나오겠습니까? 특성이 나오겠어요? 안 나와요? 이제는 지금부터는 어때요? 제 책에서 제가 안 보는 건 보면 안 돼. 보지 마랑 보지 마. 의 특성 안 보는 거죠. 혹시 몰라요. 제가 시험 보니까 나올 수도 있어요. 라고 하면 어때요? 안 돼. 그거는 너무 소심해. 그거 소심하면 안 돼. 시험은 좀 용감해야 돼. 용감해. 그죠? 안 보셔야 돼. 이념 특성 안 보셔도 되고요. 법원 효력에서 효력 부분에서 효력이라는 게 뭐예요? 효력인데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적용 범위가 나옵니다. 이 상법에 적용 범위가 있거든요. 그 적용 범위에서 하나 딱 나올 게 있다는 거죠. 알겠죠? 물론 쌍방적 상행위, 일방적 상행위에 다 적용된다는 건 알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일방적 상행위와 관련해서 거기 판례가 하나 있기 때문에 알아둬야 돼요. 뒤쪽에 상행위도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거기서 시험이 나옵니다. 그거는 지문으로 언제든지 나오기 때문에 하나 체킹하시면 되는 거죠. 그걸 한번 적혀볼 거고요. 상인, 상인의 의, 종류, 상인 자기 취득 상실, 영업 능력 나오는데 영업 능력 시험에 안 나와요. 안 나오고요. 상인 자격의 취득 상실은 늘 나옵니다. 변호사 시험에도 사례 문제 풀 때 시작 자체가 있죠. 얘가 상인인지 아닌지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상인 자격 취득이 중요합니다. 그 기본이니 그것도 필수 알아둬야 되는 것이고 상인의 종류는 늘 나오죠. 상인의 종류. 우리 앞에 젊은 학생 한 분 말씀해 보시겠어요? 상인의 종류 뭐가 있을까요? 그죠. 잊어버렸죠. 그죠? 여기 젊은 여학생. 그래서 앞에 안 앉으려고 그러더라고요. 지난번에 막 물어봤더니 뒤로 막 잡고. 여기 당연상인. 야, 좋아요. 의제상인, 소상인. 그죠? 그렇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떠올라야 돼. 알겠죠? 말이 나와야 돼요. 물어보면 이제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온 연식도 있고 한데 세상에 창피한 게 뭐 있어요? 다 해보고 다 해봤잖아. 창피하고 다 당해보고 세상에 모르는 거 없잖아요. 그죠? 저보다 더 많이 사신 분도 있고 또 세상 경험 다 하신 분인데 부끄러울 게 없어요. 이제는 대놓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상인은 종류가 있다. 3가지 있다. 그래서 우리 상법 배우는데 상인이 종류가 뭔지 모르면 안 되겠죠.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예, 그렇게 한다는 거 알아두고 그 다음에 상인 자격의 취득 상실인데 하나만 더 물어보죠.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전체 상법을 이해하는 하나의 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숨어있는 어떤 연결고리입니다. 알겠죠? 상인 자격 취득 상실인데 거기서 상인 자격 취득 상실 누구한테 중요할까요? 상인을 자격을 취득하는데 누구에게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상인은 두 종류가 있죠? 자연상인과 법인상인 있잖아요. 그죠? 자연상 법인상인 있죠? 그런데 상인 자격 취득 상실 시기에 법적으로 문제되는 거는 자연상인일 때 문제입니다. 법인상인은 어떻게 되죠? 공식적으로 설립 등기하면 당연 상인이 돼버리잖아요. 아무런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너 언제부터 상인이었어, 법인? 저요? 등기할 때요. 끝나버렸잖아요. 그죠? 다툼이 없어요. 법적으로 큰 문제가 안 되죠? 자연상인이 문제야.
오늘 만약에 슈퍼마켓을 하려고 돌아다니다가 건물을 봤어요. 그리고 이제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있죠. 치우고 이제 선반을 좀 놓고 있는 상황이죠. 그 다음에 물건을 좀 놓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물건 사겠다는 거예요. 들어왔더니 이거 물건 파는 데예요? 그러면서 이거 하나 주세요로 샀어요. 근데 그 물건 사는 것이 문제가 됐다. 그랬을 때 이 물건 판 사람이 상인인지 아닌지가 문제되는 거지. 자인이니까 언제 상인이 된 건지. 왜냐하면 상인이어야 뭘 하죠? 상법을 적용하니까. 판사한테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너 언제부터 물건 거기 집어넣었어? 그리고 어느 상태였어? 야, 물건 집어넣고요. 거의 다 집어넣고 이렇게 물건 팔 수 있는 상황을 다 만들었었어요. 간판에 있어서 없었는데요. 있죠. 이럴 때 언제 상인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상인의 자격 취득 시기는 누구한테 중요해요? 자연 상인에 중요하다. 그러면서 뭔가 정리가 돼야 되겠죠. 판례가 어떻게 정리를 해버렸죠. 외부적으로 객관적 인식 가능. 외부적으로 다른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장사를 하려고 하는구나. 영업을 하려고 하는구나. 인식되었을 때. 간판 다는 게 중요하지 않아. 알겠죠? 예, 그런 겁니다. 그렇게 이제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된다. 그죠? 됐어요. 그 다음에 상업 사용인 쭉 나옵니다. 상업 사용인 종류도 이제 여러분들이 다 잊어버렸겠지만 한번 살려봐야 된다. 지배인, 그 다음에 뭐 있어요? 부포상. 부분적 포괄 대리권을 가진 상업 사용인. 물건 판매, 점포 사용인. 세 가지. 취지가 다 있죠? 예, 그거는 어떤 기준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죠?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기준으로 상법이 규정했다고 그랬죠? 어떤 기준으로? 우리 앞에 남학생. 알지 못해.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솔직하십니다. 우리 저 옆에 있는 여학생. 거기 여학생밖에 없는데. 괜찮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상인은 이렇게 우리가 지배 상업 사용을 이렇게 규정한 기준은요. 대리권의 범위를 갖고 하는 거예요. 지배인은 어때요? 대리권이 가장 많아요. 그 재판상 재판에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부포상 말 그대로 나오잖아요. 부분적 포괄 대리권을 가진 사용이잖아요. 그죠? 지배인보다는 어때요? 좁게 부분적으로 갖고 있는 대리권자라는 거죠. 알겠죠? 물건 판매 점포 사용은 뭐죠? 물건 판매하는 점포 안에서만 대리권을 갖는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대리권의 범위를 가지고 구분했다는 것도 기억을 하시면 된다. 그죠? 그런 것들을 살펴볼 겁니다. 거기서 표현 지배인 이런 것들도 있고 공동 지배인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됩니다. 자, 됐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다음에 상호의 보호 또 그다음에 상호에서는 명의대여자 책임이 중요하죠. 이거 한번 개관하는 겁니다. 지금 지금 그 진도 나가는 거 아니고 개관하는 거예요. 개관. 상호에서는 중요한 것이 상호의 보호, 상호권이라고 있거든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상호권. 그 상호권이 있겠죠. 상호권은 두 가지로 나눠져요. 이따 다 얘기할 거니까 지금 한번 들어놓고 가는 게 괜찮아요. 상호권에는 두 가지가 포인트가 있다. 내가 상호를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 그 다음에 내 상호를 누가 침해했을 때 배제할 수 있는 권리. 그걸 갖다가 상호 전용권이라 하고요. 사용하는 걸 뭐라고요? 상호 사용권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법은 항상 그렇다. 민법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조문에 나온다 그랬죠. 문제가 되지 않는 거는 아무리 들어가도 나오지 않는다 그랬죠. 근데 상호 사용권이 많이 나오겠어요? 상호 배제권이, 상호 전용권이 시험에 많이 나오겠어요? 아니면 법적으로 문제가 많이 될까요? 배제권이죠. 그죠? 내가 사용하는 거는 내가 마음대로 사용하든 말든 상관없겠죠. 그죠? 큰 문제 안 돼. 그런데 내가 상호를 사용하는데 누가 침해하는 게 항상 문제되겠죠. 그래서 법조문도 가보면 상호 전용권이 조문에도 있고 시험에 나오고 판례도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공부를 해줘야 되는 거죠. 거기 막 사용권을 열심히 하면 안 돼. 알겠죠? 사용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시험에 안 나와서 너무 억울해. 이런 거 하면 안 돼. 하면 안 되고. 특히 민법 가서 어때요? 채무를 엄청나게 열심히 공부한 사람 있죠? 바보야. 왜냐하면 채무는 안 나와. 예. 민법 자체가 뭐예요? 권리입니다. 권리. 민법을 딱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권리입니다. 권리. 그죠? 채권이 권리. 권리에 대한 법이란 말이죠. 그래서 권리를 공부하는 것이고 채무에 대해서 여러분 책에 민법에 채무였는데 찾아봤습니까 혹시? 한 페이지도 안 될걸요? 없어요.
처음 할 때 그런 궁금증도 가져야 돼. 근데 채권 채무라 그러는데 왜 채무는 여기 설명이 안 돼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돼. 안 물어봤죠, 그죠? 그렇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똑같다. 그 다음에 이제 상호의 변경 양도도 단순한 것들이 넘어가도록 하고요. 여기서 이제 명의대여자 책임이 중요해요. 이 명의대여자 가잖아요. 이 명의라는 것은 상호도 포함되는 겁니다. 상호 명의대여 책임이죠.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오는 것은 상업 등기입니다. 등기내는데 등기는 딱 나오는 게 저겁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는 뭐 절차니 그런 거 상인이 그런 거 잘 안 나와요. 뭐냐면 등기의 효력입니다. 등기의 효력은 아주 기본적으로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일반적 효력 있죠. 일반적 효력, 등기의 일반적 효력을 알고 있어야 돼요. 선악에 따라 구분되는 거 있거든요. 그걸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그죠? 그것만 잘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등기가 부실하게 됐을 때에 그 믿은 자를 보호하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걸 공부를 하십니다. 다 할 겁니다. 제가 다 할 거고 그 다음에 이 상법 총칙의 중요한 주제는 뭐냐면 영업양도예요. 영업양도는 실제 현실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뭐 내가 미장원을 하다가 누가 이 미장원을 대신 하고 싶다. 홍콩 반점 다시 말해서 중국집을 하는데 누가 너무 잘 되니까 내가 하고 싶다 해서 영업을 양도하게 되죠. 그 양도했을 때 법률 관계인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양도의 효과, 채권 채무자 보호 이런 것들 특히 판례가 현물 출자하는 회사 설립이라든지 영업 임대차 있죠. 이 부분을 우리가 잘 검토해야 되고 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나중에. 자,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상행이 나오죠. 상행이 특칙, 상사매매 특칙, 계약의 특칙 알아두시고 각 측은 이제 여기에서 상행위를 하는 상인들 중에 10가지 중요한 상행위를 하는 자들을 법률관계 복잡하니까 상법에 명문의 근거를 규정을 둔 거예요. 특별히 상행위는 총 몇 가지 있죠? 22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도 특히 법률관계 많이 복잡하고 이제 피해자도 많이 발생하고 하기 때문에 들어온 조문이 바로 이거다.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된다. 그 다음에 넘어가셔갖고 이제 상행위 특칙, 상사매매 특칙 이런 것들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상사매매 특칙은 특히 매도인의 담보책임 있죠. 담보책임에 대한 특칙이다 라고 알아두시고 민법의 담보책임은 누가 담보책임이라고 하죠? 항상 매도인 담보책임이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그럼 상법은 어때요? 매수인도 담보책임 부담하는 거죠. 그래서 민법하고 다른 담보책임이죠. 특식인 것이죠. 알겠죠? 왜냐하면 상법에 왜 그럼 매수인도 이렇게 담보책임 져야 됩니까? 라는 거 왜 그럴까요? 상법은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합리적이고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뭐죠? 주체들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상인들끼리 모여있잖아요. 근데 민법은 어때요? 그렇지 않잖아요. 민법은 가보면 어때요? 약자 보호 규정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상인은 어때요?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왜? 똑같이 상인들끼리 지금 그러면 안 되지. 자꾸 거친 말 나오는데 좀 이해해 주세요. 알겠죠? 똑같은 상인들끼리 어때요? 영업을 하면서 사는 거기 때문에 똑같은 합리적인 생활을 하기 때문에 같이 서로 의무도 부담하고 거래 안전을 지켜달라는 차원에서 어때요? 상인이 뭔가를 물건을 매수했을 때 너도 책임져라. 이게 바로 매수인의 담보 책임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의 특칙에서 상호 계산, 그 다음에 익명조합, 합자조합이 있다 그랬죠? 계약의 특칙. 민법상의 계약이 있잖아요. 그죠? 계약에 대한 특징인데 이게 상호 계산 계약, 익명조합 계약, 합자조합 계약이다. 그런데 익명조합하고 합자조합은 특히 다른 차원에서 한번 볼 수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상인으로서 주체 있죠. 기업으로서 주체로서 하나 역할을 한다. 그죠? 조합도 공동기업이잖아요. 그죠? 공동기업인데 계약으로 형성된 기업 형태다. 법인 형태의 기업은 어디 있습니까? 회사법에. 5가지 법인 형태 기업이 있죠?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업 형태도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기업 형태이면서 계약 형태로 기업하기 때문에 여기에 계약의 특칙이 나와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된다. 그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뭐 회사법에는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보시면 돼요. 나중에 다시 설명하더라고. 한명회사, 합조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이런 게 쭉 있습니다. 그때 가서 한번 다시 설명하고 빠르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특히 주식회사 중요하죠. 그죠? 설립 주식회사의 기관, 신주 발행, 특히 회사 회계, 사채. 사채 그러면 딱 떠올라야 돼요. 한번 중간에만 설명해 둔다면 사채 그러면 사채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시험 나오는 게 중요해. 뭐 사채 관리회사라든지 이런 거 다 중요하지 않아요. 뭐만 중요하죠 시험에? 사채에서는? 특수사채. 들어보셨죠? 전환사채하고
신주 인수권부 사채. 요게 떠올라야 된다니까 자꾸. 제가 얘기하는 게 자꾸 얘기 나와야 돼. 여러분 나중에 저런 같이 할 때도 말하면 이제 끄떡끄떡거리고 옆에서 자꾸 자기도 다시 따라하면서 해야 돼요. 연습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렇게 하셔야 된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뭐 설립 뭐 보시면 될 것 같고 주식도 너무 중요하죠. 주식도 한번 가보도록 하고요. 나중에 재밌는 거 많아. 재밌는 거 많으니까 처음 오신 분 처음 오셨다 그랬죠? 엄청나게 재밌는 게 많아요. 중간에 나가지 말고 꼭 끝까지 버티셔야 된다. 알겠죠? 막 나가고 싶기도 하고 막 제가 앞에 있는 강사가 막 보기 싫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더라도 버티세요. 알겠죠? 그러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재밌는 것도 많아요. 그 다음에 기관 발행, 그 다음에 사채 이런 게 있다는 거 보시고 됐네요.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법 총칙인데 상법 총칙인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까 봤던 그 목차를 잡아놨습니다. 이제 처음 우리 서론 부분에 이제 여기 적용 범위 여기를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총은 이렇게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자 들어가서 처음에 들어갔는데 상법의 적용 범위 나와 있거든요. 요겁니다. 제가 다 빼버렸잖아요. 이념 특성과 다 필요 없고요. 지금은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처음 할 때만 한번 설명하는 것이고 공법인의 상행위하고 우리가 일방적 상행이 있다고 그랬죠. 공법인의 상행위도 판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생각을 하셔야 돼요. 또 실제적으로 문제가 좀 많이 되고 있어요. 왜? 공법인들이 상행위를 하는데 판사가 얘들을 상법을 적용할 것인가 무슨 법을 적용해야 지금 문제가 많이 될 수 있는 거죠. 최근에 나왔던 우리 한전 있잖아요. 한국전력공사 판례 있잖아요. 그 공기업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상법이 적용됐습니까? 뭐가 적용됐습니까? 금시초문이야? 저번에 판례 다 했던 거 작년 판례도 설명 다 했던 거예요.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이렇게 한번 설명해야 되겠네. 그러면 한국전력공사와 관련되는 문제에서 거기 한국전력공사가 공급하는 전기 공급 행위가 기본적 상행이에요? 보조적 상행이에요? 기본적 상행이죠. 그럼 기본적 상행이니까 상법이 적용되겠네. 그죠? 그렇게 바로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돼. 요거잖아. 뭐예요? 뭐라고 했어요? 공법인이 상행위를 했어요. 기본적 상행위 맞아. 맞는데 상행했으니까 바로 상법 적용은 아니에요. 공법인은 어떻게 한다고요? 공법을 규율하는 법들이 있어요. 그 법에 얘들이 상행한 것에 대해서 적용하는 법들이 있단 말이죠. 그 법이 우선 적용되는 거예요. 근데 없어. 그럼 어디로 와? 상법 적용. 이 말이에요. 이 말. 근데 한국전력공사의 기본적 상행이 있잖아요. 그죠? 법적으로 문제됐어요. 판사가 따져보니까 법을 다 찾아봤어요. 없네? 그럼 너는 상법이 적용된다. 그래서 어때요? 상사시효가 적용된다고 말했잖아요. 이해됐습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생각하면 안 되고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상법 적용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줘야 돼. 그 다음에 문제되는 게 이제 일방적 상행위가 문제되는데 쌍방적 상행위가 당연히 상법이 적용되는 건 맞잖아요. 그건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건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일방적 상행이 적용되는 거냐? 당연히 적용된다고 했죠. 그런데 판례가 문제가 하나 됐습니다. 한쪽 당사자가 상인은 맞아. 상인은 맞는데 상인에 있던 같이 법률행위 했던 사람들이 몇 사람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때요? 상인이 아니야. 그럼 이 사람들도 상법이 적용돼야 되는 건 문제됐던 거죠. 적용된다는 거죠. 알겠죠? 그것도 아시죠? 그 판례가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당사자 중에 그 1인 행위가 상행이라면 전원이 상법 적용된다. 이 상법 3조가 있거든요. 그 3조를 확대 해석해서 적용한 것이 밑에 그 판례입니다. 뭐라고요? 당사자 일방이 수인인 경우, 알겠죠? 당사자 일방이 수인인 경우 그중 한 명에게만 상행위가 된다 하더라도 전원이 상법이 적용되겠다. 아시겠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한번 간단하게 보시면 이런 거예요. 자, A 기업이 있었는데요. A 기업은 상인 맞잖아요. 상인 맞죠? 상인 맞는데 A 기업이 돈을 좀 빌리려고 했어요. 채권자 K은행에 돈을 빌렸어요. 뭐 개인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 채권자는 상인이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그죠? 어쨌거나 한쪽이 상인이니까 일단
A기업하고 채권자 K은행하고는 어때요? 여기는 둘 간에는 당연히 상법이 적용되겠죠. 왜? 한 명이 상인이니까 상관없잖아요. 그건 문제가 안 돼. 그거는 뭐 당연히 되는 건데 문제가 뭐냐면 이 채권자로부터 은행으로 돈을 A기업이 빌리면서 어때요? B하고 C라는 사람. 여기 B하고 C라는 그죠? B. 이 사람들이 연대 보증한 사람이 있는데 B, C가 상인이 아니었어요. 아니었는데 이 법률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들도 과연 그러면 상법이 적용돼서 법률을 해결해야 될 건가가 문제가 됐던 거죠. 근데 우리 판례는 어떻게 했습니까? 상법 3조를 유추 적용해서 어때요? 한쪽 당사자가 뭐죠? 상인이면 그죠? 거기 딸린 식구들도 뭐 한다고 상법을 적용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됐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A기업이 상행위로 채무 부담했다. 소비대체했는데 채무자가 상인이고 그죠? 채권자는 상인 비상인 상관없다. 근데 B와 C는 상법이 적용되고 상법 3조를 유추했다. 됐죠? 그래서 연대 책임입니다. 수인의 채무가 한 개의 공동행위로 부담하게 된다. 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채권자 상인이다. 채무자는 어때요? 상인이 아니다. 이럴 때는 안 되는 거죠. 이거 보세요. 여기 A기업 있잖아요. A기업이 만약에 상인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이들이 상법이 적용되냐 이 말이죠.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적용 안 된다는 거죠. 물론 특약이 있으면 연대 책임 부담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그걸 여러분이 잘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A기업 채무자가 만약에 상인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딸린 자들이 상법이 적용된 것이었지 만약에 A기업이 채무자가 상인이 아니었다면 이때는 어때요? 상법이 적용 안 되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인의 의 종류 나왔죠? 이거 빠르게 여기도 이제 다 짚어드리지 이제 못할 거고요. 당연 상인 나왔다. 자기 명의로 한다 그랬죠? 자기 명의 놓치시면 안 된다. 자기 명의 이제 짚어가면서 암기 지금 같이 암기하는 거예요. 지금 암기하면 안 돼. 졸고 있으면 안 돼. 졸면 안 돼. 지금 알겠죠? 졸면 안 돼. 제가 분필을 던지겠습니다. 딱 눈 몇 명 졸고 있어 지금. 꼬박꼬박 눈 뜨고 자고 있는 거 잘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학교 다닐 때 눈 뜨고 자는 법을 제가 배웠거든. 터득했거든. 그 민서표 교수님한테 엄청 내가 적어도 많이 했는데 점수는 제가 잘 나왔죠. 근데 하는 방법 딱 이렇게 해서 눈 뜨고 이렇게 자요. 절대로 못 눈치 못 채게. 그때 하도 노력을 하다 보니까 지금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도 알고 있습니다. 자기 명의다. 놓치면 안 되죠. 자기 명의와 이 상행위를 놓치면 안 돼. 상행위. 상행위는 뒤에 보겠지만 46조의 상행위 있다 그랬죠. 그래서 조문 숫자 다 외울 건 없지만 이런 정도는 알아두셔야 되겠죠. 상법의 46조는 상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거다. 그것도 기본적 상행위는 그죠? 말한다. 자기 명의다. 뭔지 아시죠? 짚고만 넘어갈게요. 자기 명의는 뭐라? 책임지는 거. 권리 의무의 귀속 주체를 말한다. 됐죠? 근데 그걸 어떻게 판단한다? 요게 시험에 나오지. 자, 이제 이제는 제가 별표를 칠 거예요. 그러면 별표 치고 따라오고 막 표시도 하고, 온갖 난리를 다 쳐야 돼요. 알겠죠? 그래야만 몸도 움직이고 막 해야 되지, 머리 남는 거죠. 괜찮아요. 실질에 따라서 판단. 알겠죠? 실질에 따라서 판단한다. 그래서 설령 명기가 아니더라도 실제 영업을 하고 있으면 그 자를 상인으로 취급해서 뭘 한다? 상법이 적용된다. 요겁니다. 여기 포인트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비교할 만한 게 있다. 자기 계산이다. 그럼 뭐요? 이거는 돈을 누가 대느냐 이죠. 자기 계산 그러면 내 돈으로 영업하는 거. 타인 계산을 그러면 어때요? 남의 돈으로 영업하는 거. 이게 문제되는 곳이 뒤쪽에 가면 좀 나오잖아요. 특히 어때요? 상업사용인의 의무에서 나오잖아요. 상업사용인이 어때요? 영업주와 동일한 영업을 했단 말이에요.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배신자지. 그죠? 배신자. 경업금지잖아요. 그죠? 했을 때에 영업주가 그 상업사용인에게 책임 물을 때 요걸 갖고 책임 묻잖아요. 개입할 때. 어때요? 그 경업을 상업사용인이 자기 돈으로 했느냐 남의 돈으로 영업을 했느냐에 따라서 개입권이 달라지잖아요. 상업사용인이 자기 돈을 했으면 어떻게 돼요? 네가 했네? 네 돈이네? 그러면 네가 한 건 전부 다 내 거야 라고 가져올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조문 표현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상업사용인이 한 영업이익은 어때요? 누구 걸 본다? 영업주 것으로 본다. 되죠? 근데 이 영업을 누구 돈에서? 남의 돈으로 했어.
타인 계산으로 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주체가? 그 돈의 주체는 다른 사람이죠. 그건 함부로 개입할 수 없는 거죠. 그때는 어때요? 상업사용인이 그 영업을 통해서 얻은 이익이 있으면 어때요? 양도해라. 양도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계산은 그렇게 따진다는 거 알아두시면 됐고요. 그 다음에 판단 기준, 요거 아까 말씀드렸던 거, 인허가 신고 명의 관계없이 실제 영업상의 주체를 뭘 한다? 상인으로 본다. 딱딱 이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따 또 교재를 보면 됩니다. 자, 의제상인이다. 의제상인은 점포, 기타, 유산, 설비, 우리가 설비상인이라고 합니다. 그죠? 설비를 가지고 있고요. 방법도 상인적 방법을 해요. 그런데 뭐는 아니다? 46조의 기본적 상행위가 아닌 행위를 하더라는 거죠. 22가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22가지가 아닌 자도 있죠. 뭘로 보겠다? 상인으로 봐서 우리가 상법을 적용하겠다는 거죠. 그 행위를 뭐라고 합니까? 이 준상행위, 다시 말해서 의제상인이 하는 행위를 뭐라고 하죠? 준상인이 하자는 거죠. 준상인이 한다. 그죠? 그렇게 말한다. 그래서 이건 하게 된 이유는 뭐라 했습니까? 기본적 상행위가 22가지 적어놨는데 세상에 상행위가 22가지밖에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획일적, 제한적으로 적어놓은 상법의 규정을 어때요? 불비를 어때요? 보충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획일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준상행위 규정을 두고 이렇게 의제상인을 만들었다. 알아두시면 됩니다. 됐다. 대표적인 예 제가 하나 말씀드렸죠? 기본 설명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결혼상담소. 제 결혼 얘기까지 제가 한 가지까지 다 얘기했는데 그것도 기억 못하면 안 돼. 알겠죠? 처음 오시면 궁금하시죠? 이따 개인적으로 오세요. 제가 말씀드릴게.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혼상담소, 학원. 여기 학원이라고 22가지 중에 학원 있어 없어? 학원 행위. 없잖아요. 근데 우리 영업하고 있잖아, 지금. 뭐 다 차려놓고 여러분 돈 안 받고 그냥 공짜로 해줍니까? 아니잖아. 돈 다 받고 하잖아요. 근데 이 학원을 운영하는 자가 만약에 상법이 적용되지 않고 민법 적용된다면 얼마나 유리하겠어요?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상인으로 포섭하는 거죠. 됐죠?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예시 됐고요. 시험에 나올 만한 거 또 하나, 별표. 최근에 판례가 있기 때문에 이제 또 채운 판례. 자유업자도 있잖아요. 변호사, 법무사는 여러 번 나왔던 거고요. 의사, 세무사. 알겠죠? 의사, 세무사도 최근 나온 판례인데 상인이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다 보고 또 더 나아가서 의사가 속해 있는 의료기관, 변호사가 속해 있는 법무법인, 이것도 상인이 아니에요. 알겠죠? 상법이 정되지 않고 그 행위를 상행위로 보지 않는다까지 알아주셔야 돼. 이제 암기사항이 알겠죠? 세무사, 의사, 알겠죠? 그 다음에 의료법인, 그 다음에 법무법인 있죠? 이들은 상인으로 보지 않는다. 그렇게 알아주신다. 정리됐죠? 놀 시간 됐네. 지금 다들 빨리 끝나기를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빨리 끝나기. 오늘 첫 시간 이제 잔소리 좀 했고 좀 쉬었다가 그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